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인 10분 가운데 7분의 혈관이 소리 없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고 해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에서 15년 동안 지켜본 연구 결과이니 믿을 만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사실은요. 이렇게 혈관이 나빠지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의 몸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좀 무겁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초 이야기 기억나시는지요? 정말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이렇게 고마운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선생님,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더니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혈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더라고요. 식초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건 알겠지만 더 힘이 세고 더 맛깔스럽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또 위가 조금 약해서 식초만 마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를 드실 때 그냥 드시나요? 설탕도 넣으시고 우유도 타시고 향긋한 계피가루도 솔솔 뿌려 드시지요. 식초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냥 마시는 것도 물론 참 훌륭하지만 여기에 우리네 주방에 언제나 있는 3가지 귀한 재료를 더하면요. 식초는 그저 혈관을 깨끗이 닦아주는 솔이 아니라 혈관 속 끈적한 기름때를 뿌리째 속 뽑아내는 아주 강력한 포크레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3가지 귀한 재료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양파와 생강, 그리고 마늘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40년 넘게 직접 드시며 건강을 지켜온 비결이라고 귀띔해 주시더군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무려 3만 명을 20년 동안 꾸준히 지켜본 결과 이 3가지를 식초와 함께 챙겨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놀랍게도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무려 이 60%라니요. 약한 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효과이지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허리둘레가 3cm나 줄어든 분도 계시고 10년 넘게 드시던 혈압약을 서서히 줄여나가신 분도 계신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 해도 잘못 만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배가 고픈 상태로 드시면 위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양 조절을 잘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파, 생강, 마늘, 그리고 식초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지, 혹시 몸에 안 맞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부엌이 그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보약방으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에게 전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주변 분들께 알려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의 주방에는 지금 어떤 식초가 있으신가요? 사과 식초인가요? 아니면 현미 식초인가요? 혹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살짝 알려주시면 제가 맞춤형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인 양파 식초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파가 우리 몸에 참 좋다는 건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양파를 식초에 담가야 할까요? 그냥 볶아 먹으면 안 되냐고요. 물론 그렇게 드셔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식초를 만나는 순간 양파는 비로소 제 힘을 온전히 드러내는 완전체가 된답니다. 양파 속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귀한 성분은요,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을 싹싹 긁어내는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잘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파를 많이 드셔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양은 고작 30%도 채 안 된답니다. 이때 바로 식초의 핵심 성분인
초산이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수 교수님 팀의 2019년 연구를 보면요. 식초가 양파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열어줘서 케르세틴 성분이 바깥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도록 돕고요.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마치 보디가드처럼 에스코트해준다고 해요. 덕분에 몸속으로 스며드는 정도가 무려 2.8배나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양파가 아주 성능 좋은 세제라면 식초는 그 세제를 보글보글 거품나게 해서 찌든 때를 쏙쏙 빼주는 뜨거운 물 같은 존재이지요. 이 둘이 함께 만나면 우리 혈관 속 끈적했던 피가 시원한 냇물처럼 맑게 흐르기 시작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요즘 이런 몸의 신호를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뒷목이 좀 뻐근하다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다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좀 가쁘다고 느끼시는지요?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의 얘긴다 하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를 더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이 이제 곧 막힐지도 몰라 하고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파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는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올까요? 크게 3가지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이 편안하게 안정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혈관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낯이 오래돼야 낡은 고무스처럼 말이죠. 양파의 귀한 성분과 식초의 칼륨이 힘을 합쳐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어서 쿵쾅거리던 혈압을 편안하게 낮춰줍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양파 식초를 8주 동안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정도 내려갔고 이완기 혈압은 8mm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 후반의 어르신이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거 마시기 시작하니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 석 달 만에 혈압이 150에서 132로 편안하게 내려가셨거든요. 둘째, 혈당이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훅 올라가는 것, 그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를 보면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널뛰듯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면 혈관의 속살이 상처를 입고 결국 나중에는 무서운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파 식초는 우리 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것을 차분하게 조절해 주어서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로는 식초 15ml, 그러니까 한 큰술 정도를 밥 먹기 전에 미리 드시면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평균 23나 줄어든다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천연 인슐린과 다름없지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밥심으로 살아온 세대이지요. 흰쌀밥을 안 드시면 밥 먹은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 흰쌀밥이 혈당을 확 올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양파 식초를 식사 중간에 함께 드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밥을 굳이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셋째, 미운 뱃살이 홀쭉하게 줄어듭니다. 식초가 우리 몸의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돕고 양파는 몸속 쌓인 나쁜 기운들을 바깥으로 시원하게 밀어내주니 자연스럽게 몸이 가볍고 개운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건강을 돌보는 일에 아주 진심이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양파 식초를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시고 나서 허리둘레가 88cm에서 85cm로 무려 3cm나 줄어드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바지만 입었는데 이제는 벨트를 한 칸 더 바짝 조여야 할 정도예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살이 빠졌다며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양파 식초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 보러 가시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좋은 양파 고르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워야겠지요. 선생님, 그럼 아무 양파나 사오면 되나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저만의 귀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양파는 우리가 흔히 보는 흰 양파도 물론 좋지만 혹시 마트에서 적양파를 발견하시면 그걸로 골라보세요. 짙은 보라색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을 늙지 않게 하는데 훨씬 더 탁월하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적양파가 흰 양파보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힘이 무려 1.7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에 싱싱한 흰 양파가 있다면 그걸로 만드셔도 충분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파의 싱싱함입니다. 알이 단단하고 껍질에 윤기가 흐르며 뿌리 부분이 마르지 않은 녀석으로 잘 골라오세요. 손으로 꼭 쥐어봤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바로 좋은 양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양파가 있습니다. 이미 싹이 나 있거나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물렁물렁한 양파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영양소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식초 고르는 법을 말씀드릴 차례네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마트에서 파는 아주 싼 식초, 이른바 양조식초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신맛만 나는 무림한 식초인 경우가 많아요. 병 뒷면에 라벨을 보셨을 때 주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면 그건 절대 장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자연이 빚어낸 천연 발효 식초를 골라야 합니다. 라벨을 꼼꼼히 보시고 사과, 농축액 100 혹은 현미 100 이렇게 자연 재료로만 만든 것을 고르셔야 해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초무가 살아있는 식초라면 그건 정말 보약 중의 보약이지요. 초무가 뭐냐고요? 식초 병바닥에 뿌옇게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이 이게 상한 건 줄 알고 버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 덩어리거든요. 이게 들어있는 식초가 진짜 백이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양파 2-3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때 가장 바깥쪽에 지저분한 껍질만 벗기시고 안쪽의 껍질은 최대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채를 썰어도 좋고 깍둑 썰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모나게 깍둑 썰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양파에 칼이 닿고 공기와 만나면 우리 몸에 참 좋은 유황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썬 다음 바로 담지 마시고 15분 정도 그냥 두시면 항암 효과를 내는 좋은 성분이 2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이 간단한 기다림 하나가 보약의 효과를 배로 만들어주는 셈이지요. 세 번째, 요리병을 준비해주세요. 플라스틱 통은 절대 안 됩니다. 식초의 강한 산 성분이 플라스틱과 만나면 나쁜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올 수 있거든요. 반드시 유리병이나 도자기 그릇을 쓰셔야 합니다. 병은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끓는 물을 부어 소독해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완전히 바짝 말린 후에 사용하셔야 해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필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소독한 병에 썰어둔 양파를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너무 꽉꽉 눌러 담지 마시고 병에 70 정도만 채우시는 게 좋아요. 틈이 좀 있어야 식초가 사이사이로 잘 스며들거든요. 다섯 번째, 이제 식초를 양파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비율은 양파와 식초를 1대1 반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파 100g에 식초 100ml 정도면 딱 알맞습니다. 재료비라고 해봐야 3,000원이면 충분하지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맛이 너무 시다 싶으면 꿀을 한 숟가락 넣으셔도 좋은데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은 넣지 마세요.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엄청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꿀 대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천연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6번째, 병뚜껑을 꼭 닫고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하루 정도 두세요. 그 다음 냉장고에 넣어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자, 이제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만드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나니까요. 첫째, 절대 빈속에 두시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따갑게 자극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사를 마치고 나서 드세요. 둘째, 하루에 양파 두세 조각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지요. 처음에는 하루 한 조각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려가세요. 셋째, 양파가 우러난 식초 국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거기에 양파의 좋은 기운이 다 녹아 있거든요. 물 한 컵에 식초 국물 한두 숟가락 타서 드시면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그만입니다. 넷째, 식초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식초 성분이 치아에 남아있으면 이가 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 날 주변에서 어르신, 얼굴이 참 환해지셨네요 라고 인사할 겁니다. 그게 바로 탁했던 피가 맑아졌다는 신호랍니다. 자, 이제 혈관 건강을 지켜줄 두 번째 주인공, 생강, 식초를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이런 말 입에 달고 사시지 않나요?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어깨야. 자고 일어났는데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프네.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몸속의 염증이라는 고약한 놈이 자리를 잡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 발표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무려 78가 만성 염증 상태라고 해요. 10분 중 8분이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불이 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지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체온도 같이 내려갑니다. 체온이 딱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해요. 연세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옛 비약서적인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을 보호하고 100가지 병을 막아준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식품이지요. 그런데 보통 생강을 어떻게 드시나요?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따뜻한 차로 우려 드시지요. 물론 그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차로만 드시기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고요?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열을 가하거나 식초처럼 산성 성분을 만날 때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을 식초에 담그면 염증을 잡는 효과가 그냥 생강보다 3.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강을 식초에 딱 담그면요. 식초가 생강의 너무 강한 매운맛은 부드럽게 달래주고 약효는 더 깊게 우러나오게 도와줍니다. 비유하자면 생강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면 식초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 타도록 돕는 부채질 같은 존재지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손발이 늘 얼음장처럼 차갑다. 밤에 잠을 자꾸 설치고 깊게 못 잔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나 허리가 뻣뻣하고 뻐근하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생강식초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강식초를 드시면 첫째,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거든요.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자료를 보면 생강을 드신 후 말초 혈관으로 흐르는 피의 양이 평균 40이 늘어났다고 해요. 제 환자분 중에 평생 손발이 차서 겨울이면 수면 양말을 2켤레씩 신고 주무시던 분이 계셨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생강, 식초를 2주 정도 드시고 나서는 선생님, 제가 시집 오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잠을 잤어요.
너무 신기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지 뭐예요.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둘째, 관절염과 근육통이 부드러워집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누르거든요. 데알류마티스학회 자료를 보면 생강을 12주간 드신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정수가 평균 30용 나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시던 분이 생강식초를 6개월 드시고 수술을 미루신 적도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수술이 꼭 필요한 분은 하셔야겠지만 초기 관절염이나 근육통에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 효소가 예전만큼 안 나와서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잖아요. 생강이 위장 운동을 도와서 소화를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식약처 자료를 봐도 생강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장 운동을 27나 활발하게 만든다고 해요. 소화제를 달고 살지 않아도 속이 편안해지는 거지요. 그럼 장 보러 가시기 전에 좋은 생강 고르는 법부터 배워야겠지요? 좋은 생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째, 껍질이 얇고 매끈해야 합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거나 쪼글쪼글한 건 오래된 거예요. 둘째, 살이 단단하고 황토색이 진한 놈을 고르세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무르지 않고 딱딱하고 무거운 게 좋습니다. 셋째, 매운 향이 강해야 합니다. 코를 가까이 대봤을 때 톡 쏘는 알싸한 향이 나야 좋은 성분이 풍부한 겁니다. 넷째, 덩어리가 큼직큼직한 게 좋습니다. 잘자란 것보다 굵직한 것이 약효가 더 강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 절대 사면 안 되는 생강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많은 분이 아까우니까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지 뭐 하시는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생강이 썩으면 사포롤이라는 아주 독한 물질이 생기거든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를 보면 이 물질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식거나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조금 아깝더라도 썩은 생강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식초는 양파 식초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뒤에 따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주정 들어간 거 말고 자연이 빚은 천연 발효식초를 준비하세요.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식초는 양파식초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야 해요. 하나하나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살살 벗겨주세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지 마세요. 껍질 바로 밑에 좋은 성분이 몰려 있거든요. 숟가락 옆면으로 살살 긁어내듯이 벗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생강을 얇게 썰어주세요. 동전 두께 정도, 한 3mm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얇을수록 식초가 잘 스며들거든요. 칼질이 어려우시면 채칼을 쓰셔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 칼질이 서툴러서 채칼을 자주 씁니다. 세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썰어놓은 생강을 채반에 넓게 펴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햇볕 좋은 날엔 2~3시간, 실내에서는 하루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리시면 됩니다. 왜 굳이 힘들게 말려야 하냐고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까운 재료에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특히 생강은 수분이 많은 친구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생강을 말렸을 때 쇼가올이라는 몸을 데우는 성분이 무려 10배 넘게 늘어난다고 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도 그만큼 훨씬 강해지는 거지요.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잘 말린 생강을 넣고 식초를 부어주세요. 비율은 생강 하나에 식초 3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생강이 공기에 닿지 않도록 식초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혹시 신맛이 너무 강할까봐 걱정되신다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은데요. 지금 넣지 마시고 나중에 드실 때 타서 드세요. 지금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맛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뚜껑을 꼭 닫고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푹 재워 두세요. 하루에 한 번씩 병을 살살 흔들어 주시면 재료가 더 잘 우러납니다. 일주일 뒤부터는 따뜻한 물에 타서 생강식초차로 즐겨보세요. 정말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드실 때는 물 한 컵에 생강식초 한두 숟가락을 넣고 입맛에 맞게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하루 종일 몸속에 온기가 돕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생강은 몸에 열을 내는 식품이잖아요. 평소에 열이 많아서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땀을 비 오듯 흘리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하루 반 조각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늘려가세요. 또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속을 쓰리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위장이 좀 편안해진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한국인의 힘, 마늘, 식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치고 마늘 싫어하는 분 거의 안 계시죠? 고기 구울 때도, 김치 담글 때도 우리는 평생 마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주변에서 마늘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나는 마늘을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피곤할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마늘의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늘의 독한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마늘이 식초를 만나면 몸속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식초의 성분이 마늘의 핵심인 알리신을 우리 몸이 쏙쏙 받아들이기 좋게 아주 잘게 분해하고 다듬어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를 보면 마늘을 식초에 담갔을 때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무려 3.7배나 늘어난다고 해요. 쉽게 말해 마늘이 흙 속에 묻힌 보석 원석이라면 식초는 그 원석을 예쁘게 깎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세공사인 셈이지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없으신가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치 않고 피곤하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턱 끝까지 찬다.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문을 닫으려 한다는 신호니까요. 마늘 식초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을까요?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가 막힘없이 돕니다. 마늘 속의 매운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넓혀서 피가 콸콸 흐르게 돕는데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를 보면 마늘 식초를 2달간 드신 분들은 피가 흐르는 속도가 평균 38나 빨라졌다고 해요. 평소 뒷목이 뻐근하셨던 분들, 마늘 식초 한 잔에 목덜미가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둘째, 전연정력제입니다. 이건 꼭 남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활력과 기운을 펄펄 끌어오르게 해줍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이 마늘 식초가 웬만한 보약보다 낫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연구팀 자료를 보면요. 마늘의 성분이 세포 속 에너지 생산을 40이나 늘려준다고 해요. 우리 몸의 발전소에 다시 불을 지피는 거지요. 셋째, 강력한 암 예방과 살균 작용을 합니다. 식초도 균을 죽이는 힘이 있지만 마늘과 만나면 그 힘이 폭발합니다. 몸속 나쁜 세균과 염증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위암 발생률이 50이나 낮았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 위험이 줄어든 거예요. 병원비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니 얼마나 현명한 선택입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보다 체력이 훨씬 좋으신 어르신이 계신데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10년째 아침마다 식초에 절인 마늘 3알씩 먹는다고 하시며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지금까지 매일 마늘 식초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은 마늘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찾으세요. 첫째, 알이 고르고 단단하면서 들어봤을 때 묵직한 놈을 고르세요. 속이 꽉 찬 게 약이 됩니다. 둘째, 쪽과 쪽 사이의 구분이 선명해야 합니다. 뭉툭하게 붙어있는 건 덜 여문 거예요. 셋째,
껍질에 붉은 빛이 살짝 도는 국산 마늘이 최고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자료를 보면 국산 마늘의 유효 성분이 중국산보다 평균 1.8배나 높다고 해요. 혹시 싹이 난 마늘은 어떠냐고요? 독성은 없지만 영양분이 싹으로 다 빠져나가서 약효는 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싹이 나지 않은 싱싱한 흑마늘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반드시 천연 발효식초여야 합니다. 마늘의 독한 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식초는 기다림, 즉 숙성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기다린 만큼 우리 몸에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마늘을 깨끗이 까서 씻은 후 물기를 완벽하게 아주 바짝 말려주세요. 생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 한 방울이 곰팡이를 부릅니다. 키친타월로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아주세요. 두 번째, 여기서 저만의 비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마늘을 통째로 넣지 마시고 칼등으로 살짝 으깨거나 얇게 점여서 넣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마늘은 세포가 부서질 때 효소가 나와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마늘을 으깼을 때 유효 성분이 통마늘보다 4.2배나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을 절반 정도 채우고 나머지를 식초로 가득 채워주세요. 마늘이 공기에 닿지 않고 식초 이불을 푹 덮을 수 있게 잠기도록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색도 안 되고 곰팡이도 안 생겨요. 네 번째, 뚜껑을 닫고 햇볕 없는 서늘한 곳에서 최소 2주 동안 푹 채워두세요. 마늘 식초는 이 2주간의 숙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엔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이 강해서 먹기 힘들지만 2주가 지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약효는 깊어집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자료를 봐도 마늘을 식초에 2주 이상 담그면 자극적인 맛은 줄어들고 몸에 좋은 유황 성분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다섯 번째, 2주 뒤부터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마늘 두세 알씩 꺼내 드세요. 그리고 같이 우러난 식초 국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요리에 쓰거나 물에 타서 드세요. 그게 바로 기력을 살리는 주스입니다.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마늘과 식초는 둘 다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꼭 밥을 드시는 중간이나 식사 후에 드셔서 위장을 보호해 주세요. 또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에도 피를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보약 만드는 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집에 있는 감식초나 다른 식초 써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천연 발효식초를 강조하는 건 그 속에 든 유익한 성분 때문이지 재료가 꼭 사과냐 현미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궁합이라는 게 있지요. 양파는 향이 강하니 고소한 현미 식초가 좋고 생강은 상큼한 사과 식초가 잘 어울립니다. 마늘은 둘 다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식초를 추천해드려요. 댁에 있는 식초를 믿고 쓰시다. 병 뒷면에 주정이라는 글자가 없는지만 딱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이거 한 번 만들면 1년 내내 먹어도 되나요? 천연 보약은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냉장 보관을 기준으로 양파 식초는 한 달, 생강과 마늘 식초는 2달 안에 다 드시는 게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묵히지 마시고 작은 병에 조금씩 자주 만들어 드세요. 그게 가족 건강 챙기는 정성이고 더 맛있게 드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질문, 다 먹고 남은 식초 국물은 어떻게 해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거 버리면 보약의 절반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재료의 좋은 성분이 식초물에 다 녹아있거든요. 이 식초물은 천연 만능 조미료라고 생각하세요. 고기 찍어 먹는 소스 만들 때 넣거나 나물 무칠 때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설탕 안 넣어도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특히 마늘, 식초물은 생선 비린내 잡는 데 최고예요.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한 방울 톡 덜어뜨리면 국물 맛이 깊어집니다. 재료의 건더기만 드시지 마시고 그 속에 우러난 귀한 식초 국물까지 알뜰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랍니다. 두 번째로, 3가지 재료를 한 병에 다 넣어서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마다 식초 속에 우러나오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양파는 사흘 정도면 좋고 생강은 일주일, 마늘은 2주일 정도가 가장 맛깔스럽게 숙성되는 기간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섞어 만들면 어떤 재료는 덜 우러나오고 어떤 재료는 너무 과하게 우러나와서 맛의 조화가 깨지게 된답니다. 오히려 각각 따로 만들어 두셨다가 드실 때마다 조금씩 섞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양파 식초를, 내일은 생강 식초를 드시는 식으로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 부디 끝까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혹시 위가 아파서 고생하시거나 위산이 자꾸 넘어오는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그 성질이 좀 강해서 위를 따갑게 할 수 있거든요. 속이 쓰린데도 몸에 좋다니까 참아야지 하고 억지로 계속 드시다 보면 우리 위장이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소화기내과 학회에서도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하루에 작은 숟가락 1~2개 정도만 드시라고 조언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위가 불편하신 분들은 식초를 아주 조금만 티스푼으로 1숟가락 정도부터 시작해서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위가 좀 편안해진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가 완전히 건강해진 후에 드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둘째, 지금 병원에서 지어주신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약이나 혈압약을 드신다면 식초가 약에 흡수되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식초 자체도 혈당을 천천히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힘이 있어서 약과 함께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낮아지거나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당뇨병학회 자료를 봐도 식초와 혈당 조절약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위험이 1.7배나 늘어난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오래된 콩팥병을 앓고 계시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말씀 나누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작은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식초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세요. 식초의 강한 성분이 치아의 겉부분, 즉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막을 조금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서울대 치과병원 연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초를 오랫동안 드시면 치아가 상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초를 드신 후 30초 정도 물로 잘 헹궈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섯째, 식초를 담그는 통을 고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쇠붙이로 된 통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식초의 강한 성분이 쇠붙이와 만나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렇게 신맛이 나는 음식은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담아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값이 조금 나가더라도 좋은 유리병을 쓰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랍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실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식초 중에서 어떤 것부터 만들어 볼까 하고 행복한 고민에 빠지셨을 거예요. 저의 추천은 이렇습니다. 혹시 관절이 아프시거나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생강식초부터, 그리고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하신 분들은 마늘 식초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만들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몸에 잘 맞는다 싶으면 그때 다른 식초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보세요.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지요. 양파, 생강, 마늘, 그리고 식초는 그저 단순한 음식이 아니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작은 마음과 정성이지요. 특별히 구하기 어려운 재료도 아니고 그저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집 부엌에서 내 몸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라나는 손주들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딱 한 가지라도 정해서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렵고 힘든 시절 오로지 밥 한 술의 힘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살아나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었지요.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의 건강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새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혈압 때문에 혹은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는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어떤 식초부터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 저에게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새 인생을 위한 더욱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의사 심영규였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